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과학 동화 그리고 뉴턴지 즉 과학 잡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이 두 개의 과학 잡지를 계속 보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잡지 하면은 보통 한번 보고 쌓아놓고 안 보게 되죠. 왜냐면 또 한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할 때에도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갈피 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도 있고, 보통 이 잡지들을 별로 잘 보진 않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최근에 어떠한 것들이 과학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3월 23일이니까 아마 며칠 후면은 4월호가 또 나올 건데, 그때는 이 전체 중요 내용을 중심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과학 잡지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 동화를 보겠습니다. 표지는요, 최근이 아니죠. 한 작년, 지난달,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아주 놀고 싶어가지고, 장난기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네요. 자, 과학동화 표지를 보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라고, 예전에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가상화폐는 아니고 암호화폐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게 특집인데요. 한번 보면요. 일단은 광고가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코딩 관련 광고도 많이 나왔고, 과학 시장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왔던 대표적인 모습이죠. 개막 때 나왔던 배 1218대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텔의 그 드론 기술과 그리고 5G라고 우리 5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을 결합해서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기네스북을 세웠죠. 어, 요즘 최근에 인텔이라는 인텔 컴퓨터 회사가 CPU 결함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마도 이거 드론을 팔아먹으려고 아마 이 드론에 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여기서는 주요 생명과학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하기 어렵고, 자, 과학 잡지의 가장 볼거리는 바로 그래픽이죠. 이렇게 우주 그림이라든지 전체적인 설명들을 쉽게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생활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도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다이어트도 절대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칼로리가 얼마나 섭취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통해서 그걸 소모하는지를 잘 계산해야겠죠. 자, 여러분 혹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보통 우리 우주 개발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나사라는 미 항공 우주국을 생각하실 건데, 자, 이 스페이스 X가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죠. 자, 예전에는 나사가, 즉 미국 정부가 주도를 했다면은, 요즘은 이제 억만장자 엄청난 민간 우주 업체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우주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떤 회사냐면, 지금까지 쏘아올렸던 로켓의 크기를 크게 했을 뿐 아니라, 한 번 쏴서
한 번 쏘고 끝났던, 즉 재활용이 안 됐던 이 우주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도 이렇게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 관광이 현실화 될 것이라 하는 기대를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자, 최근에 정희원 테니스 선수가 페더러하고 붙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테니스의 물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화이트데이였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블랙팬서 영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 과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또 어떻게 융합이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캐릭터 문화가 이렇게 히어로 캐릭터가 발전했잖아요. 자, 이 캐릭터 히어로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시나리오만 써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그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극지에 대한, 자, 우리가 극지라면은 보통 생각하는 어디입니까? 보통 남극하면 북극이죠. 이 북지 탐험 역사와 그리고 극지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가 있고, 그리고 북극엔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아라온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름을 깨는 배, 즉 세빙선을 처음으로 한국 최초의 세빙선을 아라온호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극에 세종기지뿐만 아니라 장보고 과학기지도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극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구 역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킹 조지 섬인데 여기가 바로 남극 세종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통 남극 가면은 대략 영하 60도에서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영하 0도에서 10도 사이 온도를 기기 때문에 또 많은 우리 한국 기지뿐만 아니라 여러 기지가 다 밀집되어 있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지구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든지 극지에 살아가면 좋은 운영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이제는 아라온호와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있네요. 참고로 북극 같은 경우는 한 10수년 내에 아마 다 녹아서 완전한 발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죠. 네, 최근에 이제 과거 기후를 추적해서 앞으로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것 뭐냐면은 자 최근에 우리 통신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양자역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응용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한번 아이들한테 가르쳐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 뒤에 있는 뉴턴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이보그 동물들, 이 동물들을 연구해서 인간이 미치 알아낼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생체 모방 기술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물리학이 하는 거라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집이 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서버를 두고 정보를 저장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과열이 너무 심해져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죠.
그리고 과연 암호화폐 기술을 빼고 과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과학 동화에도 과학 잡지에도 그 인공지능과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보면요, 과학 동화 송의 작사자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읽어볼까요? 과학 동화가 4월에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과학 주제가인 과학 동화 송을 제작합니다. 자, 과학 동화 송 작곡가 안무는 지능이 인공지능이 다 맡아서 완성한 상태이고, 자, 그 인공지능이 이제 만든 그 노래 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가사를 멜로디에 어울리는 가사를 창작해서 보내달라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초콜릿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응용을 한다면은 재밌는 모양의 재밌는 형태의 초콜릿 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한 회사에서 미국의 한 회사에서 피 한 방울로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가짜라고 이제 밝혀졌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피 한 방울로 여러 가지 자기 몸의 상태를, 즉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합성 생물학에 관련된 얘기를 있고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여러 가지 DNA, 즉 유전 정보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스스로 이제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또한 유전공학 연구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식, 즉 아빠와 엄마라는 그 고전적인 생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생명도 과연 우리가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활에 관련된 얘기고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과학 잡지에도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관한 이야기 봤는데, 특히 이제 요즘 뭐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도 사건도 많아지고 해서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개도 사회화 과정, 즉 사회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뉴턴을 보겠습니다. 자, 뉴턴은 과학동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잡지인데요. 뉴턴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원판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것을 거의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 7, 80%는 일본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많이 수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잡지는 좀 내용은 어렵고 그리고 화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치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설명 이본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학계 뉴스들도 있고요. 여기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지의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라는 뉴스도 있고요. 여튼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화려한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 테리멜리에트 페이브먼트라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는 곳입니다. 달이 마치 사람이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저게 뭐 자연적인 무식물이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은, 자,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동북동쪽 북북서쪽 방향으로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 형태 기초가 생겼고,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는 파도의 침식 작용에서 현무암질 암석이 납작해졌다.
이어서 만조 때의 암석이 발암물을 흡수하고 간조 때는 물이 빠진 바위 내부에서 소금 결정이 만들어내서 암석을 부렸다. 이런 과정이 무수히 베풀어낸 결과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뒤쪽으로 봐도 뒤쪽에 있는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조개 등을 핵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탄산칼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둥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뉴질랜드에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서는 보통 우주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자, 우주를 파멸 이끄는 진공풍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과학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보고요. 그리고 블랙홀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건 좀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되면은 더 재밌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스페셜이 특집어가 뭐냐면 양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양자의 세계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물질의 세계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미시적이고 더 한편으로는 더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분열을 하면요.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 등의 미시세계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양자 이론의 이론은 아주 불가능한 고양이 등장하는데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입니다. 이 고양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다고 하는데 반생 반사 상태에 있을 정도 생각되지만 근년의 실로 여러가지 거시적인 큰 물질에서 그에 동등한 상태가 확인된다 합니다. 새로운 시리즈 양자세계에서는 신기한 양자론의 개념에 대해 매회 하나의 주제를 집중 분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 현대 물리학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죠. 그 측면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우주를 어떻게 하면 더 물질 세계를 더 단순하고 더 거대하게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이제 탄생한 거라서 일단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과연 몇 세 될까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가 중에서도요. 좀 보시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대가 되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게놈 편집 식품이 석탁이 오른다. 즉 우리가 보통 유전자 조작 식품을 해가지고 GMO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GMO에 대한 유해성, 즉 이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열심히 싸우네요. 자, 솔직히 우리가 먹는 쌀, 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는 통일벼가 유명했다 하는데, 나왔다 하는데 그 통일벼를 누른 게 일반 벼라 하죠. 수많은 개량 끝에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을 개량해낸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의 대량 생산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유해성이 있느냐, 무해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 저희 유전자를 정리해 바꾸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보통 농촌에서 농업을 품종을 개량한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적은 단위에 더 많은 식량을 내면서 더 맛있게 하는 걸 어떻게 없을까, 항상 이걸 연구하죠. 최근에도 이 유전자 식품을 굉장히 단순히 그 식량을 많이 내는 것뿐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알레르기의 원인을 제거한 연구까지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자 알레르기, 여러 가지 식품 알레르기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여기 가장 뜨거운 이슈죠. 과연 게놈 편집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제품은 문제가 없을까, 유해성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건 뭐죠? 이거는 바다의 아이돌이다 해가지고 저도 처음 보는 건데 많다라고 하네요. 아주 돌고래 같이 생겼는데, 번고래 같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가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처음 봐서. 자, 알레르기 나오네요. 혹시 알레르기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자,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그거죠. 면역 시스템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면역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과정도 적으로 요인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죠. 특히 요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알레르기가 아토피라는 병인데, 알레르기, 아토피, 그리고 비염이 있죠. 비염. 특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이 면역력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가설이 뭐냐면 위생 가설이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청결, 즉 우리가 항상 집에 오면은 씻고 나갈 때도 씻고 항상 손 밥 먹을 때도 씻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 새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는 그 자체를 너무나 쉽게 적으로 요인한다 하는 게 바로 위생 가설이라 하는 거죠. 너무 쉽게 말해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에 너무 자주 이제 잘 걸린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인 알레르기 지금 면역 시스템이 이제 오류로만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 여기 보시죠. 자,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전신성 흉반성 루푸스, 바주도병, 만성 갑상선병, 그리고 증증 근무력증, 그리고 원형 탈모증, 탈모증도 들어가네요. 다발경화증, 그리고 일형 당뇨병, 그리고 대표적인 관절 류마티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제어하느냐 하는 문제죠. 결국 이러한 이런 자가면역질에 걸리면은 이 면역력을 또 제어하게 하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열립니다. 저 음식 중에서 어떤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새우를 못 먹습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전번에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새우 먹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우유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분은 달걀 알레르기, 심지어는 밥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인간을 괴롭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방을 위해서 되도 먹지 않는 것은 역효과를 나타낸다, 뭐 이야기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한번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타일붙이기 세계인데요. 뭐 이걸 다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번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딩에서 또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코딩 수학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냉동 상태 발견된 수만 년 전에 육식동물을 3차원 CT로 이제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봉제 인형 같이 이게 발견된 게 동굴사자라고 하네요. 동굴사자 아기 2마리네요. 미라 형태로 이렇게 발견됐는데 아주 털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죠. 그것은 여기 보시면은 3차원 모델로 이제 CT를 찍어가지고 3차원 모델로 그 안에 내부를 이제 드러낸 모습이고요. 새로운 동굴사자가 또 발견되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발굴을 하다 보면은 사람도 이렇게 미라 형태로 발견돼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또 하늘에서 본 기묘한 풍경, 지구의 색채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기는 또 어딜까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콘크라스트로 해가지고
자,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 서부의 바닷가 지금 근교 풍경입니다. 지금 여기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인 거 뭐냐면은 이쪽에 산화천을 포함한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물에 식힌, 자, 비에 씻겨가지고 이 산화철들이 이제 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이 섬들이죠. 섬들을, 자, 바닷물이 들고 나가는 여기가 그리랍니다.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는 저도 여기 뭔가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뿌리다 보니까 보통 스프링클러 돌면서 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뽁뽁이처럼 그 형태로 밭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우주에 관한 우주 전체 지도를 이렇게 풀컬러로 이렇게 나타내긴 하고요. 예, 각 달마다 이렇게 나타내긴 합니다. 예, 여기서는 뉴스 기본적인 그동안 있었던 뉴스를 각 뉴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에 4월달 과학동화와 뉴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